전남대와 조선대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하향 안정지원 추세와 공기업 지방 이전 효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음 주에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축하 행사를 둘러싸고 문화전당과 광주시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선체 수중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4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펼쳐진 정율성 음악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남대와 조선대 합격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늘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대에 합격하는 수험생의 평균 학생부 등급이 3년 새 꾸준히 올랐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간호학과와 응용화학공학부가 각각 0.6등급씩 올랐고 인문계열 경영대학도 0.2등급 상승했습니다. 전남대 상위학과의 경우 300명 기준의 고등학교 석차가 50등인 학생이 합격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수시 합격 가능권은 지난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늘고 그다음에 점수도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역시 최근 3년 사이 비슷한 폭으로 합격자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추세에다 다양한 장학금 정책이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 도시로 공기업들이 이전해온 이후 지방대 졸업 후 가산점 혜택을 받고 공기업에 도전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 요인이라는 게 진학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구태여 서울로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 이제 공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그 대학에 가산점을 받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선 것이죠.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지방대 출신 인재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남대와 조선대가 우수 인재 모집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음 주에 공식 개관합니다. 개관식과 축하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시설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 개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문화교례 플랫폼을 만들고자 저희 아시아 문화전당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교류의장으로 부분 개방 2달여 만에 열리는 공식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공식 개관에서는 이제 갓 공사가 끝난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4개원이 전체 개관 콘텐츠를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지난 부분 개방에서 콘텐츠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문화창조원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변형하며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선보입니다. 문화전당에서 준비한 또 여러 우리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보이게 될 거고요. 광주시도 문화전당 공식 개관에 맞춰 이번 주말과 개관 직후 금남로 일대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펼칩니다. 그러나 개관식 당일 광주시가 준비한 5.18 민주광장 고싸움에 문화전당이 소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엇박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것이라든가 다중이 너무 많이 모인 행사는 좀 협조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퍼포먼스 개념으로 고싸움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광주시는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남도 전통 문화인 고싸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는 23일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를 통과할 경우 국비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경제성 검토 영역 결과를 내일 납품받은 뒤에 오는 25일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건설 방식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에 앞서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몰의 원인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나는 바람에 낚시 여선을 빌려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창문 등 열린 부분마다 설치된 유실 방지망 사이로 조개류와 이끼가 가득 낀 세월호가 보입니다. 수심 40여 미터 아래 세월호의 현재 모습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촬영한 화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독으로 선체 수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체 조사 작업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잠수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그 시야라든가 어떤 시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촬영은 잘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촬영은 잘 못하고 부분적으로 선저의 상태,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스크러치가 나 있는 상태 이런 정도를 촬영하고. 특조위는 선체를 수중 촬영해 선체 파손 여부와 함께 조타실 내부 조타기와 계기판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침몰 원인 규명의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석구석을 잘 찍어서 진짜로 이게 파공인지 그러면 실수해서 넘어간 건지 확인을 꼭 해서 우리 진실 규명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특조위는 낚시어선 등 10톤 미만의 배 3척을 빌려 6명의 잠수사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24일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올해 안에는 수중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작업을 잠시 중단한 채 바지선을 옮긴 가운데 특조위는 오는 22일까지 선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위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해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평가위는 이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배점 항목은 3주 정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처럼 8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영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2석씩 줄이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광주 동구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동구와 남구를 묶어서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후난성에서 연 정율성 음악제를 내년에는 북경에서 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전략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100여 년 전통의 중국 장사 제1중학교와 후난성 대극장에서 2차례에 걸쳐 공연된 정율성 음악제. 정율성을 매개로 정서적인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신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파트너로 광주가 책임임을 알렸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미래 세대의 마음을 선점하겠다며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이 중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함께 이 일에 참여시킬 것이고 해당 대학은 윤 시장을 명예교수로 위촉하며 환대했습니다.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인 만큼 음악제의 가치는 중국 측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 발 더 가까워진 광주시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的一些传统的一些作品把它结合起来听了以后应该说给长沙的观众带来了一种美感. 광주 동구와 남구 화순군이 출생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율성 기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도 향후 펼쳐질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의 심장인 북경에서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정율성을 매개로 한 차이나 프렌들리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약한 냄새, 하지만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홍어. 이제 더 이상 전라도 사람들만이 즐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홍어의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를 만나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홍어가 냉동차에 한 차 가득 실립니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공급될 물량입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만 매일같이 하루에 500kg 안팎의 홍어가 출하됩니다.
나주 영산포에 자리한 이 업체는 지난해 홍어만으로 6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밀부품 제조 공장을 연상시키는 청결한 작업장, 홍어의 껍질을 자동으로 벗겨내는 박피기와 소포장 상품의 풍미와 품질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진공 포장 시스템이 이 업체가 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2년 전 홍어 가공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 홍어하면 떠오르는 왠지 비위생적일 것 같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해썹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품질 등을 사실상 보증받는 인증 제도입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걸맞고 또 해썹 교육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위생 교육이라는데 그 수준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형마트 2곳과 홈쇼핑 업체, 농협을 고정 거래처로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홍어 액국의 즉석 식품화에도 성공해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어회를 뜨고 남겨지는 부산물을 추가로 가공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명실상부한 홍어의 산업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홍어 전문점에서 드신 것처럼 그 맛을 똑같은 사람이 싼 가격에 넓은 소비자들이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는 홍어. 지역의 중소업체가 전라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음식 홍어와 함께 지속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